오늘부터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돼 첫 일정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가운데 오늘 오전에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고 또 잠시 뒤 2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관련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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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오전에 열리고 있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번에 관련된 사령관들 지금 이제 구속 수감된 증인들이 대거 국회에 나와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3 계엄 사태가 난 지 한 달 열흘 정도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국회에서 나와서 이제 증언들 이런저런 했었는데 한 달여 사이에 조금 더 좀 정리된 그런 생각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 나왔죠. 예. 예, 여러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내란과 관련돼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돼서. 예.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받는 건 받더라도, 또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이 국조특위에서, 소상하게 또 그 내막까지 밝힐 건 밝히고 또 사죄할 건 사죄하고 이런 절차가 또 예. 국회특위의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경천 동지할 그런 건들이 나온다. 이럴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나 국민들에게 알 권리 정말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 절차적으로 이 빠른 시일 안에 네. 마무리돼서 좀 정리하고 새롭게 나라가 진전돼 나간다. 네. 예측 가능하다. 국정 수행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온 증인들도 그렇고 준비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좀 더 치밀하게, 네. 좀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 또 국민들이 몰랐던 것들을, 네.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진상을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좀 협조를 해야 된다.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좀 처음에 했던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좀 안정된 가운데서 조금 예. 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현재까지 들은 것에서는 그렇게 진전된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내란 특검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군이 대북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어떤 긴장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군은 우리 국토 어떤 방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는 그런 어떤 정언이 좀 많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자체가 예. 굉장히 어떤 국회법과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법률에 저는 위반될 소지가 처음부터 굉장히 많다고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왜냐하면 관련된 법에 동법에 수사 및 재판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압력 내지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한창 지금 이제 수사하고 곧 재판도 있을 예정인데 이런 어떤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판과 수사에 좀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국정조사가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어쨌든 여야 의원 모두 다 참석을 하고 2월 중순까지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이렇게 중계도 되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하고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 뭐 내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전에 회동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에다가 이제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뚜렷하게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게 합의할 사안이겠습니까만은, 예. 합의할 대한민국의 이 법 질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예. 이 모든 중심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다. 이게 통찰할 노릇이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에, 양쪽 지지자들도 있고, 또 경호원들도 있고, 또 체포로 가기 위한 이 경찰들까지도 있어서, 불상사,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아보자고 하는 이 노력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아야 된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경호처장도 지금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이 영장을 정말 법질서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고 네. 이 국정조사, 이 사건이 빨리빨리 조사돼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이런 합의 절차까지 지금 거치면서 인내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의 심정도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도 아우성치는 이 골목 상권뿐만 대기업들조차도 지금 이제 이 환율 문제까지 겹쳐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좀 염치를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또 책임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더 이상 이 불안을 야기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체포영장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할까요? 경호처에서는요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일단 양 기관 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으로서 유혈 충돌이라든지 무력 충돌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런 어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 집행에 대해서 지금 경호처 입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대통령의 어떤 경호뿐만 아니라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군사 보안 시설에 대한 어떤 통제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나 경찰의 지금 현재 입장과 출입 그리고 강제 체포를 이제 막아야 되는 또 법적인 그런 또 의무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사항을 두고 참 이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공수처가 잘못 만들어졌다. 우리 기존의 어떤 사법 질서 체계에 정말 맞지 않는 정말 괴물 같은 기관이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의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또 비판도 있지만 저는 어디서 정권적 갑진 간에 진짜 공수처는 폐지된다 보는 게 이게 공수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면 공수처는 이첩하게 돼 있는데 공수처는 잘 아신 것처럼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현재까지 수사 능력이라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정말 작은 어떤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도 공수처가 지금 내란 수사 관련돼서 수사 권한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영장도 문제가 있어서 영장을 가로막고 있는 즉 이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해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입장도 정당하다고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그 법사위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관 간에 각각의 어떤 주어진 어떤 법에 의거해서 충돌을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공수처, 특히 경찰 같은 경우도 이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집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거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정진석 실장이 이제 오늘 호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체포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3의 장소 네. 또는 방문 조사를 검토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변호인 측은 그건 뭐 정 실장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 수사 뭐 주체라든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정진석 비서실장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에 그 어떤 이견이 있는지 예. 뭐 일단은 드러난 어떤 언론 보도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얼마 전에도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공수처가 해야 될 가장 목적은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수사 부분이지 강제 어떤 체포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제 체포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문제도 많고 또 선례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만 이야기하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 수사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제3의 장소라든지 서면 예. 조사라든지 얼마든지 수사의 방법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즉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변호인단과 협의를 하고 또 경호처와 좀 협의를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통일된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같은데요. 예. 대통령 그 비서실장 정진석 그 실장 예. 뭐 정치권에서 오래 몸담았고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죠. 예. 예.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참 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왕 그러면은 예. 이 초기 단계에서 정말 이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대통령과 상의를 하고 또 변호인들과 상의하고 뭐 정부하고도 예. 그리고 또 공수처 또 합조단까지 다 국수본까지 같이 이럴 그때 예. 이 초기 단계에 체포영장 발부 전에 예. 그때 그럼 이렇게 좀 해보죠. 지금 40일이 지났습니다. 네. 40일 동안 지금 1차 체포 영장 집행 나섰었고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섰었고 지금 뭐 법원 행정처장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영장 발부 법원의 영장 발부 맞다라고 국회에서 밝혔어요. 네. 우리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제3의 장소 또는 뭐 다른 이 방어권을 언제 방어권 보장 안 해줬습니까? 나가서 수사 받으면은 예. 그 절차대로 뭐 체포해서 그 구속영장 발부하면은 또 구속영장 구속하면은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고 또 그래서 구속하면은 구속적부심 또 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절차들이 방어권을 위한 모든 절차들이 법적으로 다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특권 좋아해요. 예. 정말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김건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비롯해서 각종 조사를 할 때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가 아니라 경호처에서 했었죠. 검사들의 핸드폰까지 빼앗아가면서 정말 이 굴욕적인 고압적인 그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내란행위 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탄핵이 된 상태에서조차도 특권을 누리겠다라고 하고 또 그 모든 질서들을 다 파괴해가면서까지 이런 상황에서 고작 대통령 실장이 내놓은 안이 그것도 내부 안에 협의도 거치지 않는 안을 가지고 지금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말 이 자격 없는 이 실장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잠시 뒤에 열리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오늘은 아마 이제 공전될 것 같고 짧게 끝날 것 같고 아마 이제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정계선 그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하고 이제 같은 법인의 이제 공동 대표로 있기 때문에 뭐 이해 상충이 된다 했던 이유를 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각하가 됐고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쪽에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런 데 대한 이의 신청을 몇 가지 쭉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지연 전략이 아니고 이게 그 법상 예. 당연히 이제 그 이의 신청 내지는 기피 신청한 사유입니다. 예. 정계선 지금 신임 재판관 같은 경우는 왜 기피 신청을 했냐면은 세 가지 이거는 첫 번째는 뭐 우리법 연구회 회장도 하셨고 특히 그 재판관 남편이 지금 현재 그 국회 소추단 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이해상충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재판으로 그 비유해서는 지금 검사 측, 예. 검사와 지금 결정에 대한 판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의 어떤 결정이 예. 공정하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국회 청문회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결정을 미리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답변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 변론기를 일괄 지정 같은 경우도 예. 지금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에 분명히 일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수없이 지금 많은 그 지금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론기를 지금 일괄 지정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일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명분으로 네. 기존의 그 법을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특히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결정이 나더라도 이런 절차 어떤 위반 사유가 있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의 지금 이런 가처분이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보면 당연히 앞서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후순으로 밀리는 이런 어떤 절차적 어떤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의 중대성만큼이나 반드시 유념하고 지켜야지 그게 헌법재판소에 인용이 되든 기각 결정이 되든 국민들이 저는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4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와서 검찰 조사도 받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당사자 남편도 아니고 같이 있는 더군다나 뭐 로펌도 아니고 공익법인에 같이 근무한다고 해서 동료라고 해서 그걸 기피 신청을 낸다. 이건 누가 봐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뭐 이 각하 신청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변론 기일도 지금 이게 형사 재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지연 전략을 써가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데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는 맞겠습니다만은 재판 절차를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질질 끌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더 모욕하고 또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또 문제 제기도 할 것들을 해야 한다. 정말 국민 입장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뭐 당당하게 또 재판에 임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네. 국민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서 이 난국을 빨리빨리 수습해 나가는데 서로 협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헌재에서는 일단 뭐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신속하고 이제 공정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요.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